여러분, 저는 오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건 광고도 마케팅도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며 깨달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내과 전문의 박도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약은 줄여도 영양제는 괜찮잖아요. 요즘은 누구나 오메가3랑 비타민은 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묵직한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 일부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 때문에 병원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식단도 깔끔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손발이 붓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 신장 기능 수치도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영양제였어요. 오메가3와 칼슘제, 비타민 D, 유산균, 종합비타민까지 성분이 겹치고 용량이 과했던 거죠. 몸은 회복할 새도 없이 계속 과부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60세 이상 인구의 82%가 하루 3가지 이상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중복 성분 또는 과량 복용 상태에 있죠. 즉,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영양 결핍이 아니라 영양 과잉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내부 중독이자 혈관과 장기를 갉아먹는 시한폭탄이에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좋은 걸 챙긴다는 마음에서 시작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 제 진료실 안에서 차마 다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죽음의 영양제 5가지. 그게 왜 위험한지, 대신 어떤 습관으로 바꿔야 하는지 한 가지씩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더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비워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의학적 사실이자 30년간 환자 곁을 지켜본 의사로서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분명 몸에 좋은 성분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독처럼 작용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이 필요하지 않은 걸 계속 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을 채우면 처음은 좋죠. 하지만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넘칩니다. 그리고 주변은 물이 아니라 범람한 독소로 뒤덮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바로 그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영양제의 핵심 성분 중에 일부는 지용성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기름에 녹아서 몸에 오래 남는 성질이에요. 비타민 A, D, K,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같은 성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성분들은 한번 먹으면 바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포 속에 저장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좋은 성분의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하루에 비타민 D 5천을 1년 넘게 복용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피 속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3배였고요. 칼슘 농도도 상승해서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결국 골다공증 예방으로 먹던 영양제가 오히려 뼈와 신장을 공격한 셈이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런 문제를 몸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혈압처럼 혈압이 오르면 수치로 보이지만 영양제 부작용은 조용히 아주 서서히 옵니다. 처음엔 피로, 두통, 입마름, 속 불편함 그 정도지만 그게 쌓이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져요.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비타민이 아니라 잘못 쓰면 화학물질이라고요. 영양소는 음식 안에 있을 땐 완벽해요. 단백질, 섬유질, 수분, 미네랄이 함께 있어서 흡수와 배출의 균형이 잡혀 있죠. 하지만 알약 형태로 농축되면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몸은 자연이 아닌 화학물질을 처리하듯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루에 사과 5개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약 하나에는 사과 20개 분량의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사과는 과잉 섭취가 불가능하지만 영양제는 버튼 하나로 과다 투입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몸이 망가지는 이유예요.
자연의 속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할 때 생기는 성분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둘 다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 예방엔 좋을 수 있지만 혈압약이나 항응고제, 즉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져요. 이런 조합 실제로 수도 없이 봅니다. 좋은 걸 먹었는데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자꾸 난다고요. 모두 영양제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본래 부족한 사람을 위한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매일 습관처럼 복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결국 보조제가 아니라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몸이 쉬지 못합니다. 해독할 시간도 회복할 시간도 빼앗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한 영양제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 오메가3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혈관 청소기, 심장 건강 지킴이. 그럴듯하죠. 하지만 저는 그 오메가3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혈압도 조금 있고 피가 끈적거린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라는 방송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후마다 오메가3를 3알씩 거의 2000mg 이상을 복용하셨어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멈추지가 않았어요. 거즈로 눌러도 얼음찜질을 해도 3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죠. 응급실로 오셨을 때 혈소판 수치와 응고 수치는 모두 비정상이었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MRI 결과 작은 뇌출혈 흔적도 있었습니다. 오메가3의 주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혈액 속 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성분이 혈소판의 응고 기능, 즉 피가 굳는 힘을 억제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혈액이 묽어지는 건 단순히 좋은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피를 멈추지 못하게 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은 최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오메가3는 칼날이 붙은 청소기입니다. 기름때를 잘 벗기지만 너무 오래 돌리면 바닥 자체를 긁어버리죠. 피를 깨끗하게 하려다 피를 흘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FDA 기준으로는 오메가3의 하루 섭취량은 1000mg 이하를 권장합니다. 그 이상은 의료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즉 의사관리 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니어분들 중에는 좋다는 말 하나에 2000에서 3000mg씩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치료가 아니라 혈관에 칼날을 들이대는 행동입니다. 자, 바로 실천하세요.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이하로 식후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 꽁치를 주 2회 이상 드신다면요. 따로 오메가3는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이나 루테인,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하시는 건 피하세요.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라 조합하면 출혈 위험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혈관 청소는요. 알약이 아니라 물, 운동, 수면이에요. 여러분, 오메가3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진짜 청소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영양제는 바로 칼슘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뼈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하며 칼슘제를 하루 한두 알씩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칼슘이 뼈로 가는 게 아니라 혈관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6세 여성분 한 분은 5년 넘게 칼슘제를 꾸준히 복용해 오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용이라며 하루 2알씩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어요.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돼 심장을 향한 혈류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 칼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빠져나와 혈액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게 혈관 안에서 돌처럼 굳는다는 겁니다. 원래 칼슘은 비타민 K2나 마그네슘 같은 길잡이 영양소가 있어야 제대로 뼈로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칼슘제는 이 조합이 없습니다. 결국 몸속을 떠돌던 칼슘이 뼈 대신 혈관 벽, 심장에 들러붙는 거예요.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단단해지는
이중 함정에 빠지는 셈입니다. 칼슘은 시멘트입니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부으면 튼튼한 집을 만들지만 아무데나 흘리면 하수구가 막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몸속에서 그 시멘트가 잘못된 곳에 굳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 연구에서도 칼슘제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2%더 높았습니다. 칼슘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면 혈관을 돌처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칼슘제의 흡수 타이밍을 모르고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잘 녹는데 공복에 드시면 오히려 흡수가 떨어지고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또 철분제나 갑상선 약과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 칼슘은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멸치 15마리, 두부 반모, 청경채 한 줌이면 하루 권장량 600에서 700m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햇빛에 15분 노출만으로도 비타민 D가 자연 생성돼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만약 꼭 나는 영양제로 섭취해야 한다면 1회 300mg 이하, 하루 1에서 2회, 식사 중에 나누어 드세요. 비타민 D, K2,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아니면 장기 복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뼈는 튼튼해야 하지만 혈관까지 돌처럼 단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칼슘은 건강의 기둥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기둥이 몸속의 하수구를 막는 시멘트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피곤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양제, 뭐죠? 바로 비타민C, 바로 세 번째 위험한 영양제입니다. 피로 풀어준다, 면역 올려준다. 이젠 거의 피곤할 때 마시는 마법 가루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잘못 복용하면 몸속을 서서히 산성의 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비타민C 3000을, 즉 알약 3알씩을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트림이 잦아졌어요. 결국 내시경 검사 결과는 위병 미란입니다. 미세한 구멍이 생긴 거죠.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부터 산입니다. 즉, 그 자체가 산성 물질입니다. 공복에 들어오면 위산과 합쳐져 산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순간 위 점막이 타들어갑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커피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 위산억 제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그럼 수용성이니까 그냥 배출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틀렸습니다. 물에 녹는다는 건 빠르게 흡수되고 배출된다는 뜻이지만 고용량을 계속 넣으면 그 배출 통로가 막힙니다. 결과적으로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지고 요산 수치 상승해서 신장 결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던 남성 환자분은 1cm 크기의 신장 결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오래 먹는 건 위에 산을 붓고 신장에 돌을 쌓는 행동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향신료처럼 쓰셔야 해요. 조금만 넣어도 향이 살아나지만 한 줌을 붓는 순간 요리가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은요, 성인 기준 100에서 500mg입니다. 그 이상은 특별한 질환이나 흡수 장애가 없는 한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mg 이상부터는 부작용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드세요. 식사 후 500mg 이하, 하루 1회만 복용하시고요. 공복에 드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커피, 술, 위장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가장 좋은 비타민C 공급원은요, 귤 2개, 키위 1개, 딸기 5살입니다. 천연 비타민C는 플라보노이드, 수분이 함께 있어서 흡수는 천천히, 부담은 적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피로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피로한 몸을 회복시키는 재료입니다. 정확한 양, 정확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몸은 공장에서 만든 산보다 자연이 만든 과일의 산을 더 잘 다룹니다. 오늘 약통 속에 비타민C를 한 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위와 신장을 지키는 가장 빠른 회복 루틴이 될 겁니다. 여러분, 종합 비타민이라는 단어 참 매력적이죠. 이 하나리면 다 된다.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런데요,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다 들어있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영양제는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오메가3 루테인, 칼슘제를 챙겨 드시다가 귀찮아서 하나로 통합했어요. 그게 바로 종합 비타민이었죠. 그분은 피곤도 줄고 잠도 잘 온다며 만족하셨어요. 하지만 석 달 후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신장 수치도 상승했어요. 심지어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A, E, 철분과 아연의 과잉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한 알에 다 들어있다는 종합 비타민 때문이었어요. 비타민 A와 E는 지용성인데요. 이건 기름에 녹아서 몸에 오래 남는 성질이에요. 즉,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계속 쌓입니다. 간은 이 과잉을 해독하려고 과로합니다. 결국 간세포가 손상되고 피로, 식욕부진,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신장은 어떨까요? 철분, 아연,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은 신장을 미세 여과기처럼 계속 돌리게 만듭니다. 마치 하루 종일 풀가동되는 정수기 필터처럼요. 결국 여과망이 닳고 찢어집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어요. 비타민은 자동차 엔진 오일과 같다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갈아야 합니다. 매일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 오히려 엔진이 망가지겠죠?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건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종합 비타민은 기본 아니에요? 요즘은 음식만으론 부족하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음식은 수백 가지 미량 영양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가 과하면 다른 게 눌러주고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은요? 그 미묘한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어요. 한 알 속에 20여 가지 성분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강도로 들어갑니다. 몸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2022년 미국 뇌과학회 보고서에서도 3년 이상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간 효소 이상 위험이 1.7배,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1.4배 높았습니다. 좋아서 먹은 비타민이 간을 망친다? 이게 현실입니다. 종합 비타민은요,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 복용하세요. 예를 들어 수술 후 회복기, 식사량이 줄었을 때, 특정 결핍이 진단됐을 때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과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A, E, 철분이 들어있는 제품은요. 3개월 이상 연속 복용은 금지입니다. 가장 좋은 종합 비타민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밥상입니다. 잡곡밥에 채소, 제철 과일과 견과류. 이것이 완전한 자연형 종합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덜어냄이 바로 간의 휴식과 신장의 회복입니다. 오늘부터 종합 비타민을 쉬어보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장기들에게는 몇 달치 휴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위험한 영양제는요. 요즘 시니어분들께 가장 인기 있는 영양제, 단연 루테인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밤에 불빛이 퍼져 보여서 TV 볼 때 초점이 안 맞아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루테인 때문에 시력을 잃은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인데요. 눈이 침침하다는 이유로 루테인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둘 다 눈에 좋다니까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루테인 한 알과 오메가3 두 알을 꾸준히 복용하셨죠. 2달 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TV 자막이 번져 보이고 글씨가 갑자기 흐려졌다고 하셨어요. 안과 정밀 검사 결과는 망막출혈이었어요. 혈관이 터지면서 시야 일부가 가려진 상태였어요. 비타민이 과잉의 오메가3 중복 복용. 둘 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죠. 결국 눈 속 모세혈관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루테인은 분명 좋은 성분입니다. 시금치, 케일, 단호박, 옥수수 같은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고 망막의 황반을 보호해 빛 손상을 줄여주죠. 하지만 문제는 보충제 형태의 루테인입니다. 대부분의 루테인 제품은 흡수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이, 아연, 오메가3 등을 함께 넣습니다. 즉, 복합 항산화 조합이죠. 이 조합이 잘못 작용하면 몸속 혈액 점도가 떨어지고 출혈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루테인은 햇빛 필터와 같아요. 너무 강한 빛을 막아주는 건 좋지만 필터를 여러 겹 겹치면 시야가 어두워지고 결국 빛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몸속 항산화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이상 겹치면
빛을 막는 게 아니라 혈류를 막습니다. 미국 안과 학회에서도 경고했습니다. 루테인, 비타민이 오메가3를 동시에 복용하면 망막 내 미세출혈 위험이 최대 2.3배 증가한다는 결과입니다. 즉, 눈에 좋다는 조합이 눈속 혈관을 터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테인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금치, 케일, 단호박, 브로콜리 한 접시면 하루 권장량 10mg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영양제로 복용 시에는 하루 10mg 이하 다른 항산화제, 즉 비타민이 오메가3와 동시 복용은 금지입니다. 눈이 자주 피로하다면 20-20-20 법칙을 실천하세요.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즉 6m 거리의 사물을 바라보세요.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 결정하세요. 여러분, 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10분 햇볕 쬐기, 스마트폰, TV 1시간 사용 후에는 10분 휴식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죽음의 영양제. 하나같이 몸을 살리려다 오히려 무너뜨리는 함정이었죠.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영양제를 끊었을 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몸은 덜어낼 때 회복합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면 물이 스스로 흐르듯이요. 그 회복의 물길을 열 수 있는 약 없이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 공복의 수분 루틴입니다. 내 몸의 시동 버튼이에요. 하루의 첫 1시간은 몸이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영양제보다 먼저 필요한 건 수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물이 들어가면 혈액이 묽어지고 간과 신장이 깨어납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혈당,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온도는 체온 정도 35에서 40도씨, 양은 200에서 250ml, 한 컵 정도 드셔보세요. 기상 직후 10분 이내에 드세요. 주의할 점은요. 커피, 차보다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정말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몸의 순환이 바뀝니다. 12시간 간헐적 공복이에요.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3끼 다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줄고 염증은 늘어납니다. 소화 중인 몸은 쉬지 못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12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을 의학적으로는 자기포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품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몸은 굶을 때 치료하고 먹을 때 유지합니다. 보통 저녁 식사 후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공복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요. 물과 무가당 허브티 정도는 허용돼요. 당뇨, 저혈당 있으신 분은 의사 상담 후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당 수치와 체중, 수면의 질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3.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바로 혈관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비싼 영양제보다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기는 걷기입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심장으로 피를 밀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제2의 심장 효과예요. 2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혈당이 내려가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속도는 평소보다 살짝 빠르게 걸으시고요. 시간은 20에서 30분, 주 5회 정도가 좋아요. 햇볕이 있는 실내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죠. 걸을 때마다 뇌는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는 숙면으로 이어져요. 이 3가지 루틴은 어떤 약보다 어떤 영양제보다 몸이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물을 마시고 공복을 지키고 걷기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3가지가 몸의 리셋 버튼입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요.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마음이 아니라 환경이 바꿉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물 한 잔 드시러 가시는 겁니다. 걷는 시간을 가족들과 나 자신과 약속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장치를 만들어두면 몸은 저절로 건강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더 먹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고 깊이 쉬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죽음의 영양제 5가지
그리고 약 없이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 3가지. 이 8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의 방향을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믿고 무심히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몸은 약이 아니라 쉼과 균형을 통해 회복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믿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제 속도를 되찾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루틴을 7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아침 공복 수분 섭취, 12시간 공복,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얼굴빛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회복 루틴 7일을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할 약속, 다른 분들에겐 용기와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이 약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습관으로 회복하는 삶을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